안녕하십니까, 안뱅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폰 14 프로와 13 프로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비교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그 깜짝 놀란 결과를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준비하면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게 지금 요걸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찍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떠든 것만 1시간 20분 동안 떠들었더라고요. 분량 조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뒤집어 엎고 새로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다 전달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13 프로와 14 프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메인 카메라 먼저 화각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14 프로가 24mm로 2mm 더 광각이기 때문에 더 넓게 찍힙니다. 여기도 좌우 위아래 14 프로가 더 많은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진 비교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좌측 아래 단풍 보시면 13 프로 쪽이 더 화사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로 봤을 때 14 프로 쪽이 더 디테일이 산 것 같지 않습니까? 4,800만 화소빨 같지만 저는 샤픈이 강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차이가 약간 느껴졌습니다. 13 프로 쪽이 마젠타, 14 프로 쪽이 그린 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100%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반대편 사진을 붙여봤는데 비동 써있는 건물 난간 보시면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14 프로 쪽 옥상 난간이 더 또렷하게 보이죠? 이게 왜 샤픈 때문인지 계속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JPG 결과물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어서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컴퓨터로 볼 때 14 프로의 사진 썸네일 색감이 너무 안 좋아서 깜짝 놀랐는데 크게 보니까 괜찮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색감은 13 프로가 더 화사해 보입니다. 그리고 2mm 차이라도 배경 압축 효과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13 프로가 더 뒤로 가서 촬영했기 때문에 머그부터 뒤쪽 배경 크기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14 프로가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배경 날림에 유리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렌즈 화각이 달라서 근접 사진들은 비슷한 크기로 촬영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 그 외에 사진들은 같은 위치에서 촬영했습니다. 다음은 보케 비교입니다. 이 사진은 14 프로의 보케가 더 커 보이지만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14 프로가 더 꽃에 가까이 가서 찍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같은 위치에서 찍으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사진에서는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왜 그런지 나름의 광학적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다음 챕터로 넘기시면 됩니다. 풀프레임 기준 24mm 화각일 때 아이폰 14 프로의 렌즈 초점 거리는 6.86mm입니다. 24mm 나누기 6.86mm를 나누면 풀프레임 대비 아이폰 14 프로의 크롭 비율이 나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풀프레임 환산 크롭 비율은 대략 3.5입니다. 이제 아이폰 13 프로와 같은 26mm 화각일 때의 렌즈 초점 거리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풀프레임 26mm 나누기 14 프로 렌즈 초점 거리는 3.5가 나와야 됩니다. 26 나누기 3.5는 7.43이 나옵니다. 같은 공식으로 14 프로와 13 프로의 렌즈 초점 거리로 크롭 비율을 계산해 줍니다. 7.43 나누기 5.70은 1.3035, 크롭 비율은 대략 1.3 정도 나오고 여기에 조리개 값을 곱하면 심도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1.3 곱하기 1.5는 1.95. 14 프로가 13 프로처럼 26mm였다면 조리개가 어두워졌어도 14 프로의 센서 크기 향상으로 13 프로 대비 더 얕은 심도 촬영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24mm로 더 광각이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꼬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과니까 해보겠습니다. 렌즈 초점 거리의 차이를 무시하고 14 프로의 메인 카메라 렌즈 6.86mm를 13 프로의 메인 카메라 렌즈 5.7mm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1.203이 나오는데 현재 상황에서 크롭 비율이 대략 1.2 크롭이라는 의미겠네요. 그럼 이 1.2에 13 프로의 조리개 1.5를 곱해줍니다. 그럼 1.8이 나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아이폰 14 프로의 조리개 값은 1.78로 1.8가 거의 같습니다.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의도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보케 및 배경 흐림 비교 시 힘들었던 부분이 이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이폰 15 프로는 같은 센서의 1.5 렌즈 탑재가 아닐까 싶은 그런. 다음은 피사체가 같은 크기로 나오도록 찍어본 사진들입니다. 14 프로가 더 광각이라 끝쪽 왜곡이 있는 편입니다. 배경 차이도 비교해 보시고요. 다음은 최소 초점거리 비교입니다. 14 프로의 치명적인 단점은 최소 초점거리가 되겠습니다. 13 프로가 더 가까이 가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경 날림에도 유리하죠. 14 프로는 생각보다 멀리서 찍어야 됩니다.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른 배경 날림을 보고 계십니다. 13 프로가 더 가까이서 사물을 찍으니까 뒤에 전구들이 더 몽글몽글해 보이죠? 다음은 역광 테스트입니다. 역광에서 아이폰 13 프로가 고스트 플레이어를 더 억제해줍니다. 광원을 보시면 14 프로가 더 영향받는 거 보이시죠? 광원 이외에도 좌측 보시면 고스트 및 플레어 역시 14 프로가 더 심합니다. 이 정도면 킹정인가요?
인물 모드는 14%가 샌드위치 중간 이후부터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13%는 샌드위치 커피잔 눕기를 딱 따서 그 주변으로 흐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드디어 저조도에 왔습니다. 13%의 결과물이 더 깨끗합니다. 이상해서 다시 찍어봤더니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확대해서 보니 14% 쪽이 뿌옇고 노이즈가 더 잘 보입니다. 쿼드 픽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센서가 커져도 렌즈 조리개가 더 밝은 13%가 유리한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아이폰 13 프로 쪽의 감도가 800으로 더 낮긴 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4800만 화소 로우로 촬영한 결과물입니다. 아니 쿼드 픽셀의 1200만 화소보다 깨끗합니다. 2배 줌을 했더니 노이즈가 자글자글합니다. 1200만 화소로 찍었더니 4800만 화소보다 노이즈가 더 심합니다. 100%로 비교해보았습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아이폰 14 프로는 1200만 화소만 되면 저조도 능력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4800만 화소 그대로가 더 좋아요. 그렇게 광고했던 쿼드 픽셀보다 그냥이 더 좋은데? 다시 13 프로와의 비교로 돌아와서 보면 또 이건 애매합니다. 적당한 광량이 확보되면 또 비슷비슷해져요. 후처리 과정에서의 성량 차이 정도로만 보입니다. 14%의 커진 센서, 13%의 밝은 조리개가 둘 다 좋은 저조도 성능을 보입니다. 아까와 같이 아주 어두운 저조도가 아니면 말이죠. 참고로 4800만 화소 로우 촬영 시 딜레이가 있습니다. 연사는 못 찍어요. 야간 모드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다만 13%가 좀 많이 뭉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의 입구 글씨는 13% 쪽이 더 또렷해 보입니다. 반대편을 비교해봤는데 역시 엄청난 차이를 발견하긴 어렵습니다. 13% 쪽이 조금 더 따뜻한 색감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요. 초광각 카메라 다음은 초광각 카메라의 비교입니다. 이것도 기본 화이트 밸런스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 쪽이 샤픈이 강한 느낌이고 13% 쪽이 뭉개는 느낌입니다. 가운데 건물 벽면을 보시면 13% 쪽이 깨끗합니다. 이런 느낌이라면 13% 쪽이 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반대편을 확대해봤습니다. 센서가 커진 것에 비해 큰 차이는 느끼기 어렵습니다. 14% 쪽에 조금 더 그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둘 다 좋아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초광각에서도 둘의 후처리 방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뭇잎이나 자라 벽면 보시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실내 카페 사진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사진 맨 위 바깥쪽 모습도 13% 쪽이 더 뭉개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4%의 초광각은 14mm, 13%의 초광각은 13mm로 측정됩니다. 광고를 보면 14%의 접사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로 들이대서 촬영했을 때의 결과물은 비슷합니다. 다만 접사 모드로 촬영할 때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초광각 카메라로 바짝 들이댔을 때의 모습입니다. 접사 버튼을 누르면 23mm 화각의 디지털 줌으로 확대해서 저장됩니다. 역광 성능은 14%가 더 좋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하늘의 명부 쪽은 13% 쪽에 잘 제어해주는 것 같은데 안부 쪽은 14% 쪽 입자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드디어 또 올 것이 왔습니다. 저조도 14% 쪽 노이즈가 자글자글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시 찍었는데 똑같습니다. 같은 감도지만 조리개의 차이가 3분의 2 스탑이나 납니다. 센서 크기보다 조리개 값이 최고인 건가요? 그런데 빛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빛이 좀 있는 상태에서는 14%가 선방은 해줍니다. 다만 커진 센서에 비해 렌즈의 극주변부 해상력은 좀 떨어집니다. 야간 모드는 비슷합니다. 굳이 따지면 뭉개는 정도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도 색감의 차이 정도로 보시는 게 더 맞을 듯 하네요. 하늘의 노이즈 입자의 차이가 있긴 한데 아이고 의미 없습니다. 망원 카메라는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스펙도 같고 화질도 색감 빼고는 비슷합니다. 제가 비교해보면서 제일 의미 없는 비교가 망원 카메라였습니다. 그래도 의리로 몇 컵 찍어보았습니다. 역광 비교도 해봤는데 거의 같습니다. 13% 쪽 태양이 조금 거시기 하네요. 둘 다 망원 카메라로 야간 모드 하려는데 메인 카메라로 3배를 당기더라고요. 운명이다 싶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100% 확대해보니 이건 14%가 더 낫습니다. 현수막 글자의 또렷함이 14%가 더 좋네요. 아무래도 고화소의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 것 같네요. 이제 진짜 야간 모드의 비교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 정말 죄송하게도 전면 카메라는 제 얼굴이 좀 나갈 것 같습니다. 전면 카메라 인물톤은 아이러니하게도 13%가 더 낫습니다.
특히 이런 그늘진 곳에서는 14%가 시체색 같은 느낌이 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샤픈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기미, 주근깨를 더 도드하게 보여주는 이런 못된 역광 성능은 뭐 둘 다 훌륭한 편이고요. 아니 또 이 상황에서는 14% 발색이 좋아 보이는 느낌이네요. 학 내 눈! 아무래도 인물 사진은 뽀샷이 아니겠습니까? 전면 역광은 14%가 좋아 보이긴 하는데 14%가 AF 된다는 점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13%는 제 머리에 초점이 맞았는데 14%는 초점이 천장에 맞았습니다. 인물 모드는 비슷비슷하면서도 어깨선 보면 14%가 더 깨끗이 잘 따는 느낌이네요. 저조도는 확실히 뭉개고 안 뭉개고 차이가 제일 큽니다. 주광일 때도 13%가 상대적으로 뽀샤시한 느낌이었는데 야간에도 이 뽀샤시하게 뭉개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다음으로 야간 모드입니다. 야간 모드가 14%가 잘 안 돼요. 같은 환경에서 14%가 야간 모드 발동이 덜 걸립니다. 13%가 너무 뭉개다 보니 얼굴이 붕 떠버렸습니다. 확대해서 붙여보았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14% 쪽의 색감이 좋아 보입니다. 13%의 뭉개기가 인물의 야간 모드에서는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폰 14%와 13% 이 두 녀석을 비교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폰 14%가 센서가 많이 커져서 정말 월등한 결과를 보여줄 줄 알았는데 정말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결과물을 제 기대에 비해서는 못 보여준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을 이제 팔아야 되는데 좀 고민했어요. 14%를 팔고 그냥 얘를 13%를 데리고 있을까 고민을 했지만 4,800만 화소의 결과물이 생각보다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트도 좀 있고 또 이 녀석과 또 1인치 센서의 그 카메라 비교 또 이런 것들도 조금 해야 돼요. 아직 먹을 콩고물이 좀 붙어 있어가지고 이 녀석을 남기고 이 녀석을 내보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4,800만 화소가 좋긴 하지만 사실 뭐 센서의 크기가 좀 한계 때문에 확대를 해서 보면은 조금 이 뭉개짐들이 조금 더 보여요. 아쉬우면서도 또 놀라우면서도 또 여러 감정을 들게 하는 애증의 1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가지고 지금 13%를 쓰고 계시거나 또 뭐 그 이전 세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카메라, 사진 성능만 가지고 이 14%로 갈 필요는 정말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이 13%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13%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카메라 하나만 가지고는 이 14%로 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환율도 오르고 좀 비싼 이 14%를 가는 것보다 오히려 13%가 현명한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남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고 반론은 여러분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4% 카메라가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이 좌우로 되는 슬라이드 케이스가 이제 없습니다. 얘도 세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맥세이프를 쓸 수가 없네요. 그래서 플립형으로 주문을 했습니다.